네, 안녕하세요. 경도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4번이랑 27번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보통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의 연산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 A 단 B 이런 걸 갖다가 P, A랑 B가 둘 다 일어났을 경우 단 B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방법 사용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렇게 A가 일어난다 혹은 B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총 4가지 사건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4가지 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 B,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요 부분에 쓰이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A랑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을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A는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다시 말해서 P, A 그리고 B는 안 일어난 이런 확률을 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P, A는 안 일어나고 B는 일어나는 확률을 쓰고, 여기다가 P, A가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는 확률,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칸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칸에다가 이렇게 4가지 A와 B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확률을 적어주게 되면은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동시에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표니까요. 이런 표를 잘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P가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랑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 요게 두 개의 상자에 들어갈 숫자를 더하면은 2분의 1이 된다 이런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써둘게요.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줄게요. 그런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이 5분의 1인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은 10분의 3 맞나요? 지금 요런 거를 갖다가 사실 0.2라고 생각을 하고 A가 일어날 정체 확률이 0.5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0.3을 쓰는 건 사실 조금 계산이 쉽잖아요. 뭔가 지금 통분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를 생각을 하는 거는 또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또 보시면은 A 단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B가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요. 지금 B가 일어나면은 그 중에서는 A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좋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부분 전체에 비해서 이 보라색에 들어가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다시 말해서 초록색에 들어가는 숫자들의 총 합분에 보라색이 들어가는 숫자, 즉 5분의 1이 2분의 1이다. 즉 여기도 5분의 1이 적힌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야지 지금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분의 5분의 1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확률, 얘가 지금 5분의 1이다. 그런 다음에 A가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 얘가 지금 3 나누기 10이다. 근데 여기 A는 안 일어나고 B는 일어나는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뭐 문제에서 물어보면 구하는 건데 뭐 미리 구해보면은 이 지금 0.2니까 지금 전체 모든 경우가 다 일어나는 확률을 다 더해주면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2 더하기 0.3 더하기 0.2 더하기 여기도 해가지고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0.3, 다시 말해서 3 나누기 10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A와 B가 교집합, A랑 B에 대해서 가능한 4가지의 교집합, 그거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P, A or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거는 어떤 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적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달라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렇죠? 이게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답을 구해보면 0.7인 거 맞나요? 지금
다시 분수로 바꿔주면은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겠고 3번 이렇게 골라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생각을 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요. 볼날의 확률과 통계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이거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은 한번 숙지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24번 풀어봤고요. 27번으로 넘어가는데 27번이 되게 조금 특징적인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어봤다라는 게 조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평소에 이런 걸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따지고 보면은 좀 지엽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한번 봅시다. 숫자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이 X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X바,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도 일종의 확률 변수이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 정도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은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직접 도출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 물어보면요. 보통 표본 평균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면은 보통 해봤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X바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 표본 평균의 정의를 그대로 써가지고 몇 번 그 시행한 거에 합이 얼마의 확률. 이런 식으로만 구해주면은 사실 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원래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보다 뭔가 한 스텝 더 나간 그런 문제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X바가 가능한 확률 분포표를 다 작성을 하는 게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번의 시행을 했는데 셋 다 1이 나오면은 X바도 1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의 시행을 했는데 3번 다 9가 나오면은 X바도 9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 X바가 가능한 값은 뭐 가장 작은 거는 1부터 가장 큰 거는 9인 거죠. 뭐 지금 실제로 몇 가지가 있는지 저는 지금 계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1부터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9까지 를 다 써놓고 각각의 경우에서 확률도 이렇게 쫙 다 써놓고 그러면은 이제 기대값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봅시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해설지에다가도 써놨는데 2020 학년도 수능 나형 16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도 제 책에도 사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개념서를 보셨다면은 거기에 아마도 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보시면은 3번의 시행에서 얻은 그 숫자 3번의 시행의 결과를 각각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x1, x2, x3 이 3개의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립하는 거죠.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x바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얻어낼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것도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인 확률 변수 두 개가 뭐 예를 들어서 x랑 y가 지금 독립인데 x랑 y를 더했을 때의 기대값이 2x 플러스 2y다. 그리고 분산 x 플러스 y가 분산 x 플러스 분산 y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독립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합과 차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립이 아니면 찢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면은 요거를 통해서 분산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분산 x바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요 3분의 1 지금 요거는 상수배잖아요. 그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3분의 1 x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3분의 1의 제곱 분산 x 이런 식으로 찢는 거 지금 이렇게 상수배가 되어 있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그 상수배를 제곱해가지고 빼낸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면은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할 때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분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9분의 1 그런 다음에 지금 얘네도 지금 독립이니까 x1, x2, x3가 독립이니까 vx1 플러스 vx2 플러스 vx3 이렇게 찢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x1이랑 x2랑 x3랑 뽑는 조건이 모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분산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기대값도 똑같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로 다 묶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vx1 곱하기 3. 그쵸? 지금 vx1, vx2, vx3가 다 하나로 vx1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vx1으로 이렇게 통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vx1을 구하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시행 3번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데 얘는 시행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분산을 갖다가 쉬운 분산으로 바꿔준 꼴인 거죠. 그쵸? 이 친구의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제가 확률 분포표를 일단 나름 써볼게요. x1이 가능한 수가 1, 3, 5, 7, 9 확률은 다 5분의 1이죠. 사실 요거를 보고서 그냥 바로 평균이 5다 이렇게 발견을 하면은 베스트인데 그냥 구태여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x1의 기대값은 5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등등등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9니까 5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하면은 이건 등차 수열로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등차 중앙 곱하기 한개수 해서 5 이렇게 결론을 지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평균이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4 편차는 마이너스 2 편차는 2 편차는 4 다시 말해서 분산은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0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이니까 5분의 1로 묶어주면 16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40이면은 8인가요? 좋습니다. 결론. 지금 이렇게 v의 x바가 지금 3분의 1의 vx1인데 vx1이 지금 8이니까 얘가 지금 8 나누기 3인 거죠. 그렇죠? 결론 우리는 지금 vx바가 8 나누기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평행이동 지금 x바에 대해서 6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지금 이거는 분산이 바뀌지 않잖아요. 대충 뭔가 확률 질량 함수 이런 거를 그래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해봤자 얘네가 지금 퍼져 있는 정도 분산은 바뀌지 않는 상황일 테니까 이 플러스 6은 정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테고 상수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절대값을 해서 뽑아낸다. 절대값을 해서 뽑아내주면은 a제곱의 vx바 가 다시 말해서 8 나누기 3의 a제곱이 24라는 소린 거죠? 그러면 양변에 8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3을 다시 곱해줘서 a제곱은 9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럼 a는 3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답을 3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시행에서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줌으로써 이 표본의 크기를 나눠준 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밖으로 빼낼 때는 제곱으로 바깥으로 빼내면서 분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한 번의 시행에서의 분산보다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조금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요 기대값 x 바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걸 또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은 보시면은 지금 요 문제 상황에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3분의 1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근데 지금 요 상수배 요 3분의 1은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지금 분산에서는 제곱으로 빠져나가고 기대값에서는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3분의 1에 2x1 플러스 기대값 x2 플러스 기대값 x3인데 얘네가 지금 다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x1 요렇게 돼서 3 날리면은 2의 x1 지금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표본 평균과 그냥 각각의 한 번의 시행 사이에 기대값은 그대로고 분산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조금 교훈적인 내용, 이 문제에 뭔가 교훈이라고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출풀이에서 나오는 그런 짬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문제 상황에서 시험 상황에서 뭔가 증명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 경우 이런 거를 문제에서 바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27번 문제가 평소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었겠죠. 네, 이렇게 27번까지 풀어봤습니다.